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이진곤 전 국민일보 논설 고문이시죠. 주필이시고 저그 방송도 많이 했는데 아주 글도 좋습니다. 오늘은 김문수에 대해서 평가했는데요. 제목이 제대로 된 장관이 되려면 김문수처럼, 이런 제목입니다. 일단 부제목은요, 주인이 다 넘겨줬는데 무슨 국적? 민주당 애족주의 약발이 떨어졌나? 재헌헌법 전문의 서명자는 이승만. 의원들이 소리 지르면 같이 지르라, 이런 얘기다. 공부도 많이 되는 칼럼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김문수 후보자 얘기하니까 힘이 나네요. 힘 나는 김에 알부민 마셔야지. 체력은 국력이고 김문수도 화이팅이고요. 여러분들도 알부민 드시고 면역력 화이팅 하시죠. 건강해야 돼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격의 진지를 주로 과거의 시점에 구축하고 있다. 논쟁의 욕구가 생기면 잽싸게 과거 속으로 뛰어들어 거기서 애족, 이번엔 애국의 기관총을 난사한다. 화약의 재료는 우리 국민의 반일 감정이다. 그걸 가득 채운 탄환을 난사하면 상대의 정치, 사회적 생명은 끝난다. 국적, 국가의 적이죠.으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매도하려던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국회 환경노동위 인사청문회에서 이 논란에 불을 붙였다. 제대로 걸렸다는 표정으로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김문수 후보자에게 2018년 인천의 한 교회에서 1919년은 일제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냐고 했던데 현재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가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이냐고 따졌다. 김 후보자는 나라를 다 빼앗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됐다 라고 대답했다. 박 의원이 언성을 높이며 그럼 우리 부모님, 후보자 부모님 일제 치하 국적이 다 일본이냐? 몰아세웠다. 김 후보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그러면 일제시대 때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야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아무리 청문회지만 일제시대 때 우리가 무슨 한국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어요? 주인이 다 넘겨줬는데 무슨 국적? 일본이 자국 국민에게는 국적법, 우리 국민에게는 호적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일본 국적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던데 이런 식으로 일제의 흔적을 지우려는 의식은 너무 군색하다. 조선 대한제국은 왕조체제였다. 나라는 왕의 가신이었고 산천도 백성도 모두 왕의 소유였다. 대한제국의 황제가 강압 때문이긴 했지만 자신의 가산을 몽땅 일제에 넘겨줬다. 조선 왕조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할 근거가 있었다고 해도 국권을 강탈당한 것은 사실이다. 조선 왕가는 왕가대로, 귀족들은 귀족들대로 일제의 자규를 받아 누리기까지 했다. 일제의 조선 병탄이 현실이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다. 2019년 9월 11일 성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회복운동지사들의 일제 식민 통치 극복을 위한 조직이었다. 국민적 염원의 결집체였지만 명실상부한 정부일 수는 없었다. 국가의 3대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인데 어느 것 하나 충족되지 못했다. 게다가 대한민국 임시헌법의 제2차 개헌 1925년 4월 7일 통해서는 임시정부의 성격과 위상도 바뀌었다. 이 헌법은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은 광복운동 중에서 광복운동자가 전 인민을 대함 이라고 규정했다. 국토 회복 이전까지는 임시정부가 광복운동자들의 단체임을 선언한 것이다. 당시 임시정부가 맞닥뜨린 각박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해방이 미국의 태평양 전쟁 승전과 일제의 패망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임시정부의 투쟁으로 쟁취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지만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이국 땅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해 풍찬노숙, 동분서주 하던 광복지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해방의 결정적 공로가 우리 처지로 되기는 어렵다. 민주당 애족주의 약발이 떨어졌나? 그 이후로도 3년간 우리는 미군의 군정체제 기간을 겪어야 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의 영토 위에서 우리의 국민을 주권자로 우리 정부가 통치하는 대한민국이 성립될 수 있었다. 이종찬 광복회 회장이 작년에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선언하던데 그 대한민국이 지금의 대한민국
대한민국일 수는 없다. 조선 왕조는 1910년에 망해버리고 통치권은 일제가 장악했다. 일제는 우리를 자신들의 신민으로 편입시켜 다스렸다. 국적법, 호적법의 구분이 무의미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19년 4월 11일 이전엔 대한민국 대한제국 국민이었고 임정수립 후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헌법정문에 충실한 것 아니냐고 썼다는데 황당한 억지다. 1910년 8월 29일 이후엔 대한제국이 없었다. 그 후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의 9년은 어떠냐?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 일제의 의해 강적 통치당했던 때는 없었다.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정부 아래서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 살았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잡아갈 사람이 없다. 일제 순사가 지금 이 시대에 등장해 우리를 체포 고문할 것도 아니지 않는가? 애국심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공격해대던 좌파 정치인들이 왜 갑자기 한민족이 아닌 대한민국에 이토록 한없는 애정을 쏟는지 그걸 알 수가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족주의에 함몰돼 있지 않았던가? 애족주의 약발이 떨어진 탓인가?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정신, 헌법 전문을 부정한다고 김 후보자를 공격하던데 독법이 너무 순진한 것 같기도 하고 억지스럽게도 들린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김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전승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의 재검함에 있어서 재헌헌법 전문의 서명자는 이승만. 재헌헌법의 전문 안물이다. 그러므로 1948년의 정부 수립은 대한민국의 건국이 아니라 재건이라는 것인가? 그때의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을 세운다라는 뜻으로 읽히는데 이건 헌법 정신을 모르는 소치가 되냐? 그 헌법 전문의 서명자는 이승만이다. 이를 금과 옥조로 여긴다면 민주당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역사적 위상과 공적을 인정한다는 뜻인가? 헌법 전문은 제5차 개헌 때 1962년 12월 26일 개정됐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와 5.16 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이 부분은 이른바 유신헌법 1972년 12월 27일에도 이어진다. 8차 개헌 1980년 10월 27일에서 전문의 4.19와 5.16이 삭제됐다. 제9차 개헌 1987년 10월 29일에서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로 바뀌었다. 법통이라는 표현이 이때 들어갔다. 통치기구와 제도를 잇는다는 게 아니라 정통성의 근거를 거기에 둔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된다. 임시정부 시절에서는 광복운동에 다대한 공을 세웠으나 대한민국 건국에는 등을 돌렸던 지사들이 건국 공로자 명단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고자 해서인가? 이승만의 공로가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 무조건 싫다는 뜻인가? 미국이 독립기념일로 삼은 날은 독립선언일 1776년 7월 4일 일이지 미국 정부가 성립되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한 1789년 4월 30일이 아니라는 것으로 1919년 건국서를 정당화하려는 주장도 계속된다. 그래서 되풀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미국의 13개 주 사람들은 자기들 땅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전쟁을 벌여 영국을 몰아냈다. 자기들의 땅 위에서 국민 모두에 참여해 독립을 선언하고 세운 국가가 미국이다. 의원들이 소리 지르면 같이 지르라. 우리는 일제의 병탄에 한거한 지사들이 타국에 가서 조국 광복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그날에 대비되는 조직을 갖추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명명한 경우다. 독립은 국가의 전 단계에 있는 사회의 인민들이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 자신들의 국가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경우는 광복이나 국권 회복이라 해야 옳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역사 해석권을 독점인 한 양, 그걸 무기로 경쟁 정당뿐만 아니라 자유우파 국민까지 위협하고 있다. 대중의 눈밖에 나면 어떤 가혹한 환경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겠다! 라는 투닥, 전형적인 군중, 민중주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포퓰리스트 정치인으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
민족사적인 고난과 고통을 서로 쓰다듬기는커녕 잽싸게 역사를 선과 악, 정의와 불의로 가르고 자신들이 선과 정의를 독점하는 게 이들과 좌파의 남다른 재주다. 자기들의 논리에 반하는 말을 하면 그 즉시 민족 반역자, 친일 분자로 매도해버린다. 역사를 가지고는 아무리 장난을 쳐도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없고 아무리 써먹어도 상대를 비난할 거리는 넘쳐난다는 게 이들의 계산인 듯하다. 그들의 권력 자랑을 일개 시민이 어쩌겠는가. 그렇지만 궁금증 하나는 풀어야겠다. 언제까지 과거 속에서 소리를 지를 건가요? 정치의 목표는 미래에 있는 것 아닌가요? 아울러 인사청문회에 나가서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청문위원들이 소리를 지르면 같이 지르세요. 김문수 후보자처럼 민주당의 어느 의원이 톤은 내가 조절합니다. 건방 떨지 마세요. 라고 호통을 치던데 그런 시건방에 맞서는 행위를 제지하는 법은 없다. 민주의회 정치를 망치려고 작정한 듯한 사람에게는 자기보다 더 기가 세고 목소리가 큰 사람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게 정의다. 이렇게 이진권 의원이 일가를 했는데요. 그래 무게가 있네요. 이진권 의원의 말처럼 그놈들이 소리 지르면요 이제 같이 소리 질러야 돼요. 이게 수세에 5.18 얘기만 하면 그냥 은맥이 죽어 이렇게 하고, 세월호 얘기하면 은맥이 죽어, 이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예요. 1919년을 가지고 우겨대면 그냥 싸우기 싫어서 그동안에는 피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까지 울겨먹는데 이 김문수 후보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소리 지르고 조금 더 질러도 돼요. 김문수 후보자보다 더. 과거에 김두한 선생 협객, 김두한은 똥물을 국회의사당에 뿌렸잖아요. 그 협객 이후에 객이 안 나오네. 그래서 이봉규가 좀 무식한 소리 여러 번 했잖아요. 우리도 좀 강한 사람, 김성애 의원 같은 사람 공천 줘야 된다. 김성애 의원이 주먹이 이만하거든요. 강기정이 패는 거 벌써 한 방에 제압하잖아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주먹이 반토막이 됐더구만요. 살이 쫙 빠졌더라고요. 그래도 결기는 있죠. 우리 투사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 국힘당은 투사들을 거북해. 이제 5.18에 대해서 강한 소리 하면 야 저거 제명시켜요. 그리고 자유우파에 강한 소리 하면 저놈 저거 광화문 광장에 나갔던 놈이지. 야 저거 서류 탈락시켜. 공천에서 서류 그냥 경쟁에도 붙이지 않고 탈락시키고. 부정선거 얘기해? 저런 놈이 어디 국힘당. 야 저거 다 탈락시켜.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고 싸워야 될 거리 이슈 파이터들을 사전에 다 탈락시켜요. 그리고선 대표님, 사무총장님, 그런 말 조심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자는 대표님만, 충성하죠. 이러면서, 그래요, 김의원, 공천, 감사합니다. 박의원, 공천. 이런 놈들만 쭉 깔아대니, 거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김문수 장관을 꽂으니까, 일당백이에요. 대권 주자로 떴는데, 이거 보세요. 어저께 이봉규 TV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유우파 차기 지도자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누가 적합한가 가나다 순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 만에 8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해 주셨는데 참 고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참여율이 참 높아요. 이거 귀찮으실 텐데 8만 명이나 이렇게 참여해 주셨, 8만 명 가까이 참여해 주셨는데 김문수가 압도적 1등인데 75%예요. 그리고 한동훈은 16%밖에 안 돼. 근데 여기에 제가 우선 이제 가나다 순으로 김문수, 오세훈, 이진숙,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넣었는데 왜 이렇게 넣었냐면요. 이진숙을 한번 넣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오세훈과 홍준표는 다른 여론조사 이런데 오세훈과 홍준표를 항상 거기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원희룡이가 들어간 데 있고 어떤 데는 심지어 이준석까지도 넣은 데 있고 이렇게 쭉 있더만요. 그런데 저는 그냥 항상 들어간 오세훈과 홍준표를 넣고 이진숙을 넣고 싶어서 넣었는데 3명은 3%에 머물렀습니다. 오세훈 3%, 이진숙 3%, 홍준표 3%. 그 원희룡을 안 넣은 거가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원희룡을 넣고 싶었는데 그럼 또 개인적인 의견이 될까봐. 왜냐면 다른 데 다 오세훈과 홍준표는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진숙이 최근에 떴기 때문에 김문수와 이진숙이 떠서 김문수, 이진숙을 반향을 보기 위해서 넣었기 때문에. 근데 이 구글 엔진 유튜브의 여론조사는 5명 이상 못합니다. 그러니까 초이스를 5개 이상 못해요. 그래서 원희룡 이런
뺀 거는 좀 죄송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네요. 그러면 뭐 딴 사람 한 사람 빼고 원희룡을 넣었으면 아마 한동훈 16%인데 그거에서 원희룡 쪽으로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요. 그럼 한 16%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제 개인의 해석입니다.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와 한동훈의 차이는 75%대 16%예요. 그러면 일각에서 그러더라고. 야, 이봉규 TV 니네가 무슨 야 설문조사기 뭐 조력이 있냐 무슨 야 이봉규 구독자들 뭐 의견이지. 그러니까 이봉규 구독자들 의견이란 얘기예요. 이봉규 구독자는 그런데 좌파 아니잖아요. 여기는 역선택이 없어요. 그냥 우파 구독자님들입니다. 우파의 생각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좌파 반영됐대? 누가 무슨 뭐 일반 국민들 아주 공정한 여론조사래? 아니야. 누가 그렇게 주장 안 해요. 나는 이봉규 TV 다시 말해서 자유우파 국민들 거의 구독자님들 7만 7천 명 7만 8천 명이 8만 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의미 있는 숫자 아닙니까? 보수의 그 여론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보수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좌파까지 굳이 무슨 여론조사를 해야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론조사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한 명의 조작도 없는 겁니다. 제가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이거는 구글 엔진으로 하는 거예요. 구글이 부정선거 하겠습니까? 부정 여론조사 하겠습니까? 지네 나라도 아닌데. 자, 이게 보수우파의 여론이다. 그만큼 김문수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자유우파 시민들이 열광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왜요? 왜 열광할까요? 실망을 한 지금 국힘당에 실망을 한 한동훈에 이 애정과 희망과 기대를 김문수에 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김문수가 잘해낼 걸로 기대해 봅니다. 파이팅!